시에나 교수님을 몰래 미행하던 중시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왜 귀족인 그녀가 상류층이 보통 피하는 북적이는 평범한 시장에 왔는지 의아해했다. 멀리서 관찰하자 그들은 시에나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두려운 듯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내 재빨리 시장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수상한 행동은 에루키가 무언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한편 네이드는 혹시 선생님이 돈이 부족해서 이상한 물건들을 팔러 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대담한 추측을 내놓았다. 시로는 즉시 네이드의 생각을 일축하며 자신의 선생님이 친구와 같을 리 없다고 믿지 않았다. 신중하게 관찰하던 시에나는 한 집 앞에 멈춰 서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살짝 열리자 금발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나이드는 극도로 흥분하여 시에나 교수가 평민과 비밀리에 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이 반대하는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즉시 추론했다. 시로네는 선생님이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포기해야 한다고 지겹다는 듯 말했지만 나이드는 단호히 거절했다.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그는 연구팀의 존속을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선언한 뒤 갑자기 담장을 훌쩍 넘어 계속해서 뒤를 쫓았다. 나이드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에 시로네와 에루키는 완전히 얼어붙어 제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울타리를 뛰어넘은 후 네이드는 두 친구와 함께 잠긴 지하실 문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네이드는 에루키에게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에루키는 에너지를 집중하여 자물쇠를 향해 강력한 마법 흐름을 발사했다.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는 박살났다. 네이드는 계획이 성공하자 기뻐하며 이 방어선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확신했다. 즉시 네이드는 선두에 서서 시로네와 에루키를 재촉하며 어두운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네이드는 계속 지휘하며 모두에게 2층으로 침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시로네에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능력을 사용하여 복도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드의 열정적인 지시에 휩쓸린 시로네는 그저 무력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고도 동료의 기묘하지만 효과적인 협동에 내심 감탄했다. 집안에서 시로네는 남들이 비범한 지혜와 동기를 학업에 쓰지 않는 것에 대해 은밀히 한숨을 쉬는 한편 세 사람은 투명 망토 아래 숨어 몰래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네이드는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일행은 나무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방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였다. 시로네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즉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네이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시에나 교수가 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진실을 알아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행은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안에서는 세 사람 모두를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대화가 들려왔다. 여자의 목소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해 물었고 남자의 목소리는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여자가 자신의 옷을 벗겠다고 제안하자 남자는 거절하며 그녀가 옷을 입어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칭찬했다. 이러한 은밀한 대화는 에루키와 시로네를 매우 당황스럽고 민망하게 만들었다. 시로네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즉시 엿듣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부 대화가 계속되자 시로네 일행은 시에나 교수와 만나는 남자가 이미 가정이 있으며 그의 아내가 2시간 내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네이드는 자신의 선생님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에루키는 이것이 완벽한 약점이라 여겨 이용하려 했지만 시로네는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이 일을 막아야 한다고 단호히 결정했다. 시로네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고 세게 밀었다. 모두가 놀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시로네는 절박하게 교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어 멈춰달라고 간청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맡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시로네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신이 죄악이라고 확신하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이드와 에루키가 그 뒤를 바싹 따랐고 셋은 모두 비장한 표정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방 안의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은밀한 미래 대신 그들은 금발 남자가 이젤 앞에 앉아있고 시에나 교수가 그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만을 보았다. 새 학생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방 안의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시에나는 방혹감에서 극도의 분노로 변해 뒤돌아 이 터무니없는 침입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선생님의 분노 앞에서 시로네 네이드 에루키는 모두 자신들의 심각한 실수를 깨닫고 얼어붙었다. 곧바로 셋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벌을 받기 위해 두 손을 높이 들었으며 똑바로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떨었다. 네이드는 더듬거리며 자신들의 치명적인 오해를 설명하려 애썼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네이드는 시에나 교수를 간통죄로 계속 고발했다. 터무니없이 누명을 쓴 시에나는 당황하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드는 학원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고자질하겠다고 계속 위협했다. 한편 에루키는 침착하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네이드에게 돌리며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네이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신감을 느낀 네이드는 에루키와 시로네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을 따라왔다고 분노하며 지적했다. 시로네도 그들이 사용한 투명 망토가 네이드의 것이라고 덧붙여 그를 부인할 수 없는 주모자로 만들었다. 상황이 긴장되자 금발의 화가가 개입하여 시에나에게 화를 가라앉히라고 조언했다. 그는 학생들이 시에나를 너무 걱정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시에나가 사유지 무단 침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화가는 3명 모두를 온화하게 변호하며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계심을 잃고 침입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해를 위해 그는 차를 내어 모두가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화가의 친절함과 관용에 새 학생은 감동하여 그를 교수의 분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천사처럼 여겼다. 시로는 화가가 눈가리개를 두르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걷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무거운 기운이 시론의 머리를 덮쳐 그는 이마에 손을 짚었다. 그는 이 이상한 느낌이 가끔 겪는 비극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다. 한편 시에나는 관대한 성격의 화가 아르민이 방금 전의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었기에 안도하며 내심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학생들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로는 그 남자의 신원에 대해 물었다. 네이드 또한 즉시 동조하여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선생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학생들의 질문에 시에나는 아르민이 과거 자신과 같은 마법학원 출신의 선배라고 설명했다. 에루키는 잠시 생각한 후 그것은 아르민이 마법사라는 뜻이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을 잃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시에나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아르민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는데 이는 마치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슬픔으로 무거운 얼굴을 한 시에나는 아르민이 시력을 잃은 것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밀려와 그녀를 과거에 비바람치던 날로 데려갔다. 어렸을 때 시에나는 통제불능의 마법 폭주를 겪었다. 그녀의 얼음 같은 힘이 쏟아져 나와 폭우 속에서 주변 땅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지옥 같은 나날 동안 시에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절망적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혼돈 속에서 아르민은 그녀를 발견하고 걱정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돌진하며 빠르게 불어나는 물을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시에나는 자신의 마법이 그에게 해를 끼칠까봐 극도의 공포에 질려 아르민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계속 도망치다가 자신이 만들어낸 얼음 위에서 발을 헛디뎠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시에나는 오래전 끔찍한 사고를 떠올렸다. 격렬한 마법 얼음 폭발이 갑자기 일어났고 그녀를 아래쪽 거센 강물로 내던졌다. 절벽 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아르민은 절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외치더니 망설임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소용돌이치는 물속에서 그는 공포에 질려 큰 통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에나를 찾아 끌어냈다. 아르민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물살에 몸을 맡기고 버티면 구조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거대한 날개 달린 괴물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 두 사람의 위치로 곧장 돌진했다.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한 아르민은 시에나에게 황급히 물속으로 잠수하여 숨으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시에나는 이때 이미 공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고 절망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아르민은 시에나에게 숨을 참으라고 소리쳤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으며 떠오르지 못하게 붙잡았고 버티기만 하면 둘 다 살아남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차가운 물속에 잠긴 시에나는 아르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힘이 위에서 불시에 쏟아져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위험을 감지한 순간 아르민의 유일한 생각은 시에나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고가 닥치기 직전 그의 공포에 질린 눈에는 눈부신 빛이 반사되었다. 현실로 돌아와 시에나는 슬프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그 사고가 마법학원의 뛰어난 천재였던 아르민의 시력을 앗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마법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둘 다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시에나는 아르민이 화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고 네이드와 에루키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에루키는 이것이 스승이 과거 마법 폭주 사건에 대해 항상 걱정했던 이유임을 문득 깨달았다. 아르민이 모두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자 긴장된 분위기는 누그러졌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시에나의 잔소리꾼 기질을 친근하게 놀려대 교수를 쑥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시에나가 비록 잔소리가 많을지라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고 항상 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이를 들은 네이드와 에루키는 마음이 매우 따뜻해졌고 자신들 또한 스승을 매우 존경한다고 기쁘게 확인시켜 주었다. 가까운
이젤에 이끌린 시로네는 아르민이 그림 그리는 것을 모두 함께 지켜봐도 괜찮겠냐고 정중히 물었다. 아르민은 그 제안에 약간 놀랐다. 곧바로 네이드도 보고 싶다며 흥분해서 소리쳤고, 에루키는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고 무심코 물었다. 자신의 학생들이 무례하다고 느낀 시에나는 서둘러 꾸짖는 목소리를 냈다. 아르민은 괜찮다고 차분하게 안심시키며 빨리 작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나에게 계속 모델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시에나는 약간 부끄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모든 오해가 풀린 후 시에나는 아르민을 위해 모델로 앉았다. 두 눈이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민은 능숙하게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네이드는 맹인 화가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에루키는 아르민이 분명 고급 기술인 정신영역, 봉팅탄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네이드는 아르민의 수준이 최소한 조너 등급은 될 것이라고 추론했다. 두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로네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갑자기 시로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화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르민에게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시로네의 돌발적인 질문에 그림을 그리던 아르민의 손이 멈칫했다. 아르민에 대한 의심이 여전했던 시로는 혼자 그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들어서자마자 시로는 아르민이 익숙한 흰색 눈가리개를 한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아르민은 시론의 존재를 감지한 듯 몸을 돌려 시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론이 진실을 알아차릴지 궁금해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시론은 완전히 얼어붙어 얼굴에 땀이 흘렀다. 그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아르민의 몸에서 찬란한 황금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눈가리개를 벗었고 강력하게 빛나는 눈을 드러냈는데 이는 맹인과는 전혀 달랐다.